지난 시간 오도열도에 이어 겨울철 뱅에돔을 대상으로 대마도의 여정이 시작된다. 전례 없는 혹한의 이번 겨울은 연휴를 맞아 떠나는 대마도 출조길임에도 한산한 느낌이다. 오늘 이 박프로님하고 이 프로슈머 회원분들하고 이렇게 대마도를 가게 돼서 좀 이렇게 기분도 설레고 새로운 땅에 가본다는 게 세상 기분이 다르네요. 좀.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참 좋고 박프로님이랑 처음 내리게 됐는데 부담감이 많이 됩니다.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을 출발하여 대마도 이즈하라 항에 도착한 일행은 출조점의 버스를 이용해 숙소로 향한다. 사계절 갯바위 대상 어종들의 입질이 이어지는 대마도는 10월을 기점으로 이듬해 3월까지 뱅에돔의 시즌을 맞는다. 이후 봄철이 되면서 대형급의 감성돔이 갯바위의 주인공이 되고 장마철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뱅에돔의 시즌을 맞이한다. 사계절 각종 어종들의 활발한 입질이 이어지는 대마도는 연중 낚시가 가능한 풍부한 어자원을 가진 원정 낚시터이다. 숙소에 여장을 풀고 곧바로 대마도 입성 첫날에 오후 낚시 준비로 분주하다. 오랜만에 좋은 기상 예보가 일행들을 더욱 설레이게 만들며 출조길을 재촉한다. 테크니션, 지난 오도열도 편에 이어서 이번 시간 또 뱅에돔을 대상으로 함께하게 될 텐데요. 자, 이곳은 시즌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대마도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을 맞아서 저희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출조를 했는데요. 오늘부터 2박 3일 일정 동안 긴 꼬리 뱅에돔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낚시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그가 운영하는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한 출조길. 몇 번 대마도에 출조 경험이 있는 회원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처음 대마도를 찾는 회원들도 있기에 낚시에 대한 조언들이 이어진다. 깨끗하게 안 감겨. 그러니까 묶고 나면 물이 막 흔들흔들하지요. 저 넘어가면 바람도 치고 노을도 많이 치거든. 이 배가 지금 나가다가 보고 안 되겠다 하면 그 시점까지만 나갈 거라. 바람을 가르며 달려서 드디어 첫 포인트에 도착한다. 기상이 좀 좋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서쪽으로는 못 나올 줄 알았는데 막상 나오고 보니까 낚시는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서 우지시마라는 포인트에 내렸습니다. 자, 제가 방송을 하면서 한번 내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지시마, 소를 닮았대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자, 이곳은 보시다시피 아주 넓게 갯바위가 비교적 안전해 보이지만 만조가 되면 잠기는 그런 여기 때문에 안전에 상당히 유의를 해야 됩니다. 아주 미끄럽죠. 맞바람이 노을은 뭐 견딜 수 있습니다만 맞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고 있어서 원래 낚시를 하는 자리는 저쪽 콧뿌리가 돼야 되는데 물이 어느 정도 빠질 때까지는 이 반대쪽 조용한 이곳에서 낚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동호회 회원들하고 같이 온 출조였는데요. 저희 동호회는 이렇게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 저하고 함께 내려서 정기 출조에 재밌는 낚시를 함께 하게 되는데 오늘 부산에 거주하시는 이재봉 씨가 함께 했습니다. 이곳에서 오후 낚시 재밌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 여건은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박프로님과 같이 출조하니까 즐긴다는 마음으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들어오는 첫날은 오후 낚시를 한 서너 시간 정도 할 수 있죠. 3시가 조금 넘는데요. 6시까지는 낚시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밑밥이 제가 말씀드린 수심이 깊은 쪽보다는 좀 얕은 쪽, 뒤쪽으로 지금 낚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15제 양을 조금 늘려서 가볍게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오후 낚시 시간이기에 낚시를 준비하는 손놀림이 바쁘다. 밑밥 준비를 마친 박진철 프로는 낚시를 시작하기에 앞서 함께 내린 재봉 씨의 채비부터 점검해 본다. 낚싯대 내한테 한번 돌려보이소. 이리 오도록. 됐어요. 이랬으면 돼. 채비 잘하시네.
성격이 깔끔해서 그런가 깔끔하게 됐네요. 그때서부터. 자, 이 포인트는 원래 우리가 저 뒤에서 아까 물 넘어오던 데 있죠. 저기서 낚시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저쪽 낚시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내일, 그렇다고 내일 우리가 또 같은 포인트에서 낚시를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본인이 기억만 하라고, 우지시만하고 불리는 이 포인트는 뱅에돔 조항이 좋은 데인데, 포인트, 1번 포인트는 저기서 낚시를 하는 게 제일 좋다. 저기서 낚시를 할 수 없는 여건, 막 넘어온다. 오늘 같이 이런 날은 딱 정반대쪽이 되는 이 자리, 저 자리 두 군데나 볼 수 있는데, 저 자리보다는 수심이 약간 이렇게 경사가 져요. 이쪽이 좋습니다. 정면으로 보고 낚시를 하게 될 테니까, 3시간 열심히 해봅시다, 지금부터. 날씨가 이제 막 너무 추운 날씨가 지속되다 보니까 수온이 한국 수온만큼 떨어져 있어요. 아까 나오는 데 보니까 11도 이렇게 나오는데, 어쩌면 우리가 뱅에돔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실망은 하지 마시고, 너무 멀리도 너무 가깝지도 않는 이 갯바위가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꺾어지는 부분, 한 15m, 20m 정도 되는 그 부분부터 서로 같은 거리를 밑밥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낚시를 합시다. 오후 낚시의 시작. 언제나 그렇듯 같은 시기, 같은 물때, 같은 포인트에 내려도 바다 환경은 항상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바다 낚시는 언제나 새로운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자주 찾는 대마도이지만 갯바위는 항상 새롭게 그를 맞이하기에 바다를 대하는 그의 마음도 새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2박 3일의 일정 동안 어떤 낚시가 이루어질지 함께 해보자. 자, 재봉 씨는 제 동호회에 들어온 지가 한 서너 달 정도 되는데 저하고 함께 낚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었는데요. 오늘 내리자마자 제가 아직 채비 설명이나 기타 도움을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채비 선택이 아주 잘 됐네요. 조금 강한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목줄 길이를 조금 길게 준 거. 낮 시간이기 때문에 보니까 2호 원줄 같은데요. 2호나 2.5로 보이는데 밑채비는 1.75 정도로 보입니다. 지금 시간에는 괜찮을 것 같고 아주 소형찌에 뒷바람을 태워서 날릴 수가 있으니까 작은 찌에 목줄 길게 준 거, 시작할 때는 작은 바람으로 시작하는 거, 모든 것이 뱅에돔 낚시의 기본은 베이스볼입니다. 저 채비면 해질녘 분명히 고기를 낚을 수 있는 채비인데요. 낚시하는 거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낚시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뱅에돔 낚시는 채비의 구성과 선택이 조가를 결정지을 수 있다. 함께한 재봉 씨의 채비 구성에 박진철 프로는 합격점을 준다. 자, 대마도 오늘 첫날 오낚시를 시작하게 되는 채비는 1.25대 정도의 힘을 보이는 낚싯대입니다. 수심 얕은 여밭에 발 밑에 보시다시피 막 여가 덤성덤성 있는데요. 신속하게 끌어내기 위해서 낮 시간임에도 조금 강한 낚싯대를 잡았고요. 3000번 릴에 2호 원줄, 그리고 목줄은 아직 낮 시간이기 때문에 1.75를 선택을 했습니다. 잔존 부력이 전혀 없는 아주 소형의 제로치를 잡았고요. 목줄이 약 5m, 그리고 낚시를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작은 뱅에돔 바늘 4, 5바늘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목줄에는 아무것도 물리지 않은 채비인데요. 목줄을 길게 써서 그런지 찌가 거의 제로제로 찌에 가깝는데 채비 정렬이 완전히 되고 나면 서서히 찌가 물속에 잠기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바뀌는 대로 맞춰서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으쌰. 채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제 채비는 낚싯대는 1호에 원줄은 2.0호 그리고 목줄은 1.2호로 지금 뱅에돔을 잡는 데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미세한 입질이 났는데요. 야, 뱅에돔이 아니구나.
뱅에돔이면 아기 뱅에돔이거나. 자, 우이. 자, 아까 재봉씨 입질을 했던 그런 쥐치가 발밑에 상당히 많은데 쥐치로 보입니다. 밑밥이 들어가고 얼마나 지났을까? 작은 씨알의 뱅에돔 입질이 이어지기 시작한다. 야, 이번에는 뭔가요? 아, 새끼 뱅에돔이네요. 이야, 올라오느라. 자, 하나, 둘, 셋. 자, 약 25cm 끝대는 긴 꼬리 뱅에돔이 올라왔습니다. 자, 낮 시간인데요. 큰 씨알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런 씨알들이 간간히 입질을 해줄 것 같네요. 몇 마리의 뱅에돔이 입질을 하는가 싶더니 놈들의 소나기 입질이 이어진다. 잠깐 동안 두 자릿수의 조항을 보이며 두 사람의 낚시를 바쁘게 만든다. 낚시를 시작할 때 재봉씨의 채비를 점검하며 입질을 받을 수 있는 채비라고 말했던 박진철 프로는 함께 마리수의 뱅에돔 입질을 받는 재봉씨를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그렇게 한동안 두 사람은 낚고 놓아주는 릴리즈를 이어가고 있었다. 야, 춥네요. 바람을 뒤로 등지고 있는데도 견디기 힘듭니다. 그렇게 강한 바람도 아닌데 왜 있지 않습니까? 칼바람. 이 정도 바람을 이길 것 같아 하면서도 살속을 애드는 그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기상도 이 정도면 최근 들어서 아주 괜찮은 편인데도 춥네요. 올겨울 정말 춥네요. 바다 낚시에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내만권의 가두리 양식장들은 수온이 너무 낮아서 4도, 5도까지 떨어지면서 폐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자, 입질이 닿는데요. 잠깐만요. 으쌰. 이것도 아까 그런 시절에 갔습니다. 으쌰. 오, 이번에는 한 25cm급은 돼 보이는 뱅에돔이네요. 긴꼬리 뱅에돔입니다.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양식장들이 폐사할 정도로, 고기들이 다 폐사할 정도로 수온이 찹습니다. 기온이 차워지면 수온도 차워질 수밖에 없죠. 이 포인트를 예상하기는 이쪽보다는 수심 좀 깊은 쪽이 좀 깊게 노려서 비교적 이렇게 차가운 안정된 곳을 노리면 마리수는 없더라도 괜찮은 씨알 몇 마리라도 볼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가 있는데, 이쪽은 수심이 아주 얕은 예바치이기 때문에 잔씨알들이 잡어처럼 뱅에돔들이 맡긴 것만 있습니다. 정말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있다. 대마도 역시 예외일 수 없었다. 현지인들에게도 올겨울의 강추위는 많은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자, 지금 상황이요. 바람은 뒷바람이니까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상황이고, 밑밥이 한 숟가락 들어가면 비교적 찬물에 잘 견디는 쥐치 종류, 한 10cm 전후의 쥐치가 새까맣게 있습니다. 자, 사이사이에 간간히 자리돔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자리돔인지는 확실히 모르겠고요. 수온이 12도를 조금 웃도는 대마도 치고는 아주 차가운 그런 수온을 보이는데, 그 쥐치들 사이에 약 10cm 정도의 뱅에돔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뱅에돔들이 뱅에돔으로 봤기 때문에 그 주변을 노리는 건 잘못된 거죠. 자리돔 크기의 잔씨알의 뱅에돔들은 마치 자리돔과 같은 잡으러 보고 분리를 하고 포인트를 따로 정해야 됩니다. 지금 가까운 곳 한 10m의 밑밥을 캐스팅 할 때마다 한 2숟가락 정도 넣고 잡어가 붙었다 생각하면 그 언저리를 노리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서 뱅에돔을 골라놨기는 힘든 일이죠. 크릴이 살아나지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잔시알이지만 입질은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1시간 이상 밑밥이 들어가면서 작은 학습 효과가 생기고 잡어들은 밑밥 떨어지는 소리 혹은 밑밥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달라들죠. 밑밥에 대한 경계심이 전혀 없어진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옆에 있는 재봉 씨와 제가 낚시를 하는 방법은 채비도 아주 잘 꾸려져 있고 공략하는 범위도 비슷하지만 밑밥이 들어가고 채비가 들어가는 그 방법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같은 씨알의 뱅에돔들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박진철 프로는 뒤쪽으로 포인트 자리를 한번 옮겨본다. 맞바람을 견뎌야 하는 자리이지만 해질녘 1시간은 추위를 견딜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리고는 곧바로 뱅에돔의 입질이 이어진다. 시야는 크지 않습니다만 뱅에돔 입질이 분명합니다. 나온들아.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한 30cm급 되는 뱅에돔입니다. 자, 긴 꼬리는 아니고요. 자리를 한번 넘겨봤는데요. 너울은 뭐 이제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좋은 날 맞바람 맞고 낚시하는 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일 정도로 힘이 듭니다. 자, 정확히 확인되니까 1시간 반 정도 남아 있는데 바람을 맞더라도 자리를 이쪽으로 옮겨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봉씨 준비가 넘어 있어. 바람 견딜만 합니다. 자, 또 입질이 닿는데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낚싯대가 휙 돌아갈 정도로 원줄을 사정없이 가져갔던 놈이었는데 제 손바닥 안에 가려지는 놈입니다. 자, 물때가 간조를 바닥을 친 것 같은데요. 들물로 살짝 바뀌는 시점에서 약간의 수온 변화가 있나요? 고기가 갑자기 활성도가 조금 있어진다는 걸 느끼셨는데 바람만 조금 죽어준다면 재미있는 낚시가 될 것 같은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약간 비스듬한 맞바람을 받게 됩니다. 수심이 조금 깊은 편이고 채비를 바꿨습니다. 맞바람을 이길 수 있는 약간 무게가 있는 찌, 한 3g 정도 나가는 찌를 선택을 했고요. 제로제로 찌, 목줄 4.5m, 약 5m는 그대로 유지를 한 채로 찌멈춘 고무, 찌 바로 밑에 있는 찌멈춘 고무 밑에 아주 극소형 봉돌입니다. 6번 봉돌 하나만 물리고 긴 꼬리와 또 일반 뱅에돔을 같이 놀릴 수 있는 5호 바늘을 선택을 했고요. 채비가 캐스팅 되면 수면에 착수한 다음에 제가 낚싯대를 초리대 끝을 물속에 넣어서 한번 짧게 축 당겨주면 초리대부터 찌까지 전체적인 제 원줄이 살짝 잠기게 되겠죠. 그때 제로제로 찌도 함께 수면 밑에 살짝 잠기면서 서서히 바람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밑밥과의 동조를 이뤄 나갈 수 있는 그런 채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오늘 이 자리에서 마무리할 때까지는 이 채비로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에 집중해보고자 재봉씨와 함께 나란히 서서 바람을 이겨보기로 한다. 곧바로 이어지는 입질. 씨알면에서는 뒤쪽보다 월등한 조과를 보인다. 알뜰결에 낚았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프로님 가만히 했습니다. 재봉씨 지금 목줄 얼마 써요? 목줄 자 2호 정도로 올리세요. 지금부터 대마도 낚시는 지금부터 1시간이야. 바늘 한 단계 올려주고
대마도 낚시는 지금부터 1시간이다. 잔씨알의 뱅에돔 손맛을 충분히 보았으니 지금부터는 큰 씨알의 뱅에돔을 공략해야 하는 시간이다. 꾼이라면 누구나 자신만의 낚시 스타일이 있기에 웬만해선 물어보지 않으면 먼저 낚시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는 박진철 프로다. 그럼에도 목줄을 높이라는 그의 말은 대물급의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것일 게다. 점점 더 많은 마리수의 뱅에돔 조항이 이어지고 씨알 또한 평균 30cm급으로 높아지지만 40cm를 넘는 뱅에돔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우, 저는 손맛 요거라도 본 거 만족하고 지금 배운다는 생각으로 지금 낚시하고 있기 때문에 박프로님 한번 보고 낚시는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저녁 노을은 짙어가고 있었다. 자, 25에서 30cm를 조금 넘는 씨알의 뱅에돔들은 뭐 계속 낚는다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낚을 수 있을 만큼 입질이 빈번한데요. 좋은 씨알, 40cm를 오버하는 뱅에돔은 오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해가 넘어가고 철수 시간이 되고 저기 멀리서 오는 배가 우리 배 같은데 다른 분들한테 지장이 되지 않도록 먼저 철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오는 첫날 큰 씨알의 뱅에돔은 만나지 못했습니다만 내일 또 다른 포인트에서 대물급의 뱅에돔 낚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봉씨, 오늘은 여기까지. 날씨는 추웠지만 박프로님과 함께해서 마리수 손맛의 뱅에돔을 봐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첫날 낚시를 정리한다. 조항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좋은 사람들과 원하는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것, 그것이 첫 번째이기 때문이다. 충분히 만족한 첫날의 오후 낚시를 마친다. 다음날 새벽, 어둠을 깨우는 꾼들의 분주함이 시작된다. 그런데 그들을 먼저 맞이하는 것은 세찬 바람이다. 자, 대마도 2일차 새벽입니다. 주말을 맞아서 많은 꾼들이 들어와 있어서 조금 일찍 서두르려고 했었는데, 야, 어떻게 날씨가 이렇게 단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바뀌나요? 거의 뭐 바람 부는 쪽으로 보고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매서운 날씨에 바람까지 부니까 몸을 가누기가 좀 어렵습니다. 곧 날이 밝을 것 같은데, 야, 오늘 서쪽 넘어서까지 갈 수 있는 날씨라고 봤었는데요. 날이 밝아봐야 알겠지만 일단 뭐 오전은 아소만 안에서 낚시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날이 밝으면서 함께 바다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바람에 행여 원하는 포인트로 나가지 못할까 다소 무거운 표정들이다. 섬 바깥쪽에 뱅에돔 포인트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아소만 안에서의 낚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뱅에돔의 조항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아, 정말 춥네요. 이 커피 끓이는 가스를 못 가져와 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커피도 한 잔 끓여 먹을 수가 없는데 이 얼기 바로 직전에 물로 허기를 때웁니다. 자, 저 끝에 보이시죠? 저 치끝 등대가 깜박깜박하고 있는데 저리 돌아야 큰 씨알의 뱅에돔들을 만날 수 있는 겨울 포인트들이 즐비한데 오늘 나갈 이 날씨에 그 근처까지도 갈 수 없는 날씨입니다. 새벽에 배가 나가다가 지금 다시 돌아왔는데 바람을 피해 들어왔습니다만 매서운 칼바람 피할 길이 없네요. 미츠사키라는 포인트입니다. 이 자리는 뭐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일단 낚시를 할 수 있는 조건에서 오전 시간을 보내봐야 되는데요. 이 포인트 미츠사키라는 포인트는 발 밑에 수심이 좀 깊은 편이고 뱅에돔과 감성돔을 함께 노릴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긴 꼬리보다는 뱅에돔이 조항이 조금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어제 오늘 대마도의 수온이 12도, 11도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현지의 평균 수온보다는 약 2, 3도, 3, 4도 가량 낮은 상황입니다. 대체적인 활성도가 그렇게 좋지는 못한데 그래도 어제는 몇 마리의 뱅에돔을 만날 수 있었죠. 자, 오늘 이곳은 마리수보다는 씨알로 승부를 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가마도는 바람 때문에 낚시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만 이곳에서 오전 낚시를 하고 오후에 대마도의 피크 시간 해질녘이죠. 서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상 조건이 허락해야 되겠죠. 자, 오늘 또 우리 동호회 회원 한 분과 함께 하는데요. 우리 포항에서 오신 김대현 씨하고 재밌는 낚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티누스 프로슈머 회원 김대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박진철 프로님과 함께 대마도에 출조하게 되었는데 기상 여건이 보시다시피 좋지 못한 관계로 원하는 포인트에는 내리지 못하고 아소만 안에서 낚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박 프로님과 함께 즐거운 낚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하루 낚시를 해보니까 큰 씨알은 없었죠. 40 이하로만 마리수가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1호대를 잡았습니다. 자, 춤 낚싯대죠.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1호 낚싯대를 잡았고 3000번 릴에 2호 원줄을 3줄로 들어가 있습니다. 2호에 2호가 지금 달려있는 상황인데요. 바람 때문에 제로제로를 써서 목줄 약 5m, 목줄 좀 길죠. 5m 목줄이 채비가 정렬되고 나서부터는 서서히 잠겨드는 그런 채비입니다. 목줄은 지금 아무도 달지 않은 채비인데요. 바늘 무게로만 해도 찌가 지금 보이지 않는데 서서히 잠겨드는 그런 식으로 밑밥하고 동조를 잘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 옆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서 앞을 보고 낚시를 해야 됩니다만 몸을 지금 뒤로 돌렸는데요. 현재로서는 몸은 춥지만 채비는 바람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심이 깊은 곳이라서 마리수보다는 긴 꼬리가 아닌 일반 뱅에돔 큰 씨알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들어가서 약 한 5, 6m 이상, 한 6, 7m 정도 들어가서 입질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하층에서 동조를 이루는 그런 방식으로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추워진 날씨, 더욱 강해진 바람. 바다 낚시에서는 악재가 겹치는 것이다. 낚싯대를 들고 있기도 힘든 기상에 의미 있는 한 마리의 뱅에돔을 기대해 본다. 물이 찬다 내 자리는. 이 시기 아소만 안에 뱅에돔 조항을 잘 알고 있는 박진철 프로는 마리수 뱅에돔의 조항은 생각지 않는다. 한 마리의 씨알 좋은 뱅에돔에 집중하고 있다. 뱅에돔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큰 씨알은 아니지만 뱅에돔 입질로 보입니다. 으쌰. 다시 바람에 고기가 날린다. 으쌰. 이런. 으쌰. 간간히 30cm급 뱅에돔만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만조 시간이 다가오면서 낚시를 하는 갯바위가 서서히 잠겨들고 있다. 오전 낚시에는 더 이상의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씨알이 생각 외로 너무 작습니다. 좀 열심히 해가지고 큰 거 한 마리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를 넘기고 있습니다. 한 3시간 정도 낚시를 한 것 같은데요. 25cm급 전후에 몇 마리의 뱅에돔 외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네요. 자, 이곳은 마리수보다는 씨알이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오늘 이 조건에서는 더 이상의 좋은 조항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수온이 10도, 11도, 정말 대마도에서는 보기 드문 정도로 수온이 낮아져 있는데, 지금 바깥 기온이 영하 한 4, 5도, 현지인들도 이런 겨울은 처음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추운 날씨에 바람까지 불고 있습니다. 낚싯대를 잡고 있는 손이 전혀 감각을 느낄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조금 있으면 배가 아마 나올 겁니다. 배가 나오면 포인트를 한번 옮기게 될 텐데, 저 뒤로 보이는 서쪽은 아무래도 오늘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쪽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뱅에돔 조항은 사실 조금 무리가 있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감성돔이나 참돔도 지금 만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선택하기가, 오고낚시 선택하기가 저도 판단이 잘 서진 않습니다. 자, 시간은 좀 남아 있으니까 배가 들어오면 그때 가이드와 상의를 해서 오후에 승부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쌰. 자, 오늘은 이 대마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부산에서 5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섬, 우리나라 거제도의 1.5배에서 약 2배 가까운 큰 섬인데, 섬 전체가 사계절 대형어 정도를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낚시터죠. 일본, 외국이지만은 우리나라 군들이 더 많이 찾을 정도로 으쌰 으쌰. 야, 대마도 말씀을 드리니까 대마도 뱅에돔이 입질을 해주는데요. 이번에는 약 30cm 되는 긴 꼬리 뱅에돔이었습니다. 그동안 약 1년 6개월 동안 테크니션을 진행하면서 대마도를 제가 2번인가 3번째 찾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마도 소개를 전체적으로 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실내에서 사계절 대마도 낚시의 패턴과 낚시 방법, 그리고 각종 준비물, 채비법 다양하게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대마도 세시마리조트의 권기환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마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일본에서보다 우리나라에 훨씬 가까운 섬 대마도, 거리로서는 직선 거리로 약 48km, 50km가 채 안 되죠. 한국에서 날이 좋으면 보일 정도로 그 정도로 가까운 섬입니다. 크기로서는 제주도의 약 40%, 울릉도의 한 10배라고 생각하시면은 가장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고요. 자, 이곳 대마도는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곳이에요. 특히 낚시로서 관광도 요즘 들어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낚시인들로서는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은 그런 곳으로 손꼽히고 있는 곳이 대마도입니다. 이곳 대마도 낚시 패턴을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흔히 저희가 알기로는 대마도 감성돔 낚시, 겨울철에는 뱅에돔 낚시, 그리고 작년부터 돌돔 낚시가 한창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대마도에서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 외의 어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원 또한 풍부하고
작년에 저희가 이제 다금바리 낚시를 처음 시작했는데 다금바리 낚시도 굉장히 재미있고 어획량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도 분명히 하였고요. 겨울철, 지금이 겨울철인데 뱅에돔 낚시를 보자면은 올해는 약간의 이상 기온으로 작년 같지가 않습니다. 조항이 작년 같지 못하다 보니까 입질 시간대도 보통 아침 저녁 시간대에 많이 이어지던 입질이 약간 낮 시간대 2시부터 4시 해지기 전 그 시간대에 입질이 주로 이제 모여지는 형태가 보이고 사이즈도 굉장히 큰 것이 물고 있습니다. 채비로 보자면 뱅에돔 낚시는 낚싯대는 1.5에서 약 2호대 정도가 가장 적합한 것 같고요. 원줄은 좀 가늘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두꺼우면은 낚시하는데 고기를 터트리지 않는데 도움은 되겠지만은 주로 대마도 낚시는 저부력 낚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줄은 좀 가는 걸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자신이 있다 그러면 2호부터 3호까지 약간의 호수를 낮춰서 사용하시는 원줄이 좋고요. 찌는 보편적으로 쓰시는 제로찌나 이제 약간의 저부력찌 대신에 목줄을 약간 튼튼한 거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2호에서 4호까지 다양한 호수에 목줄을 준비하시고 낚시를 임하시는 것이 좋고, 봄철 감성돔 낚시로 따지자면은 원줄은 2호를 쓰셔야 됩니다. 감성돔 낚시도 역시 이제 한국하고 좀 틀리게 저부력 낚시로 띄워서 하는 낚시이기 때문에 원줄은 2호를 쓰시는 게 좋고요. 목줄은 2호. 그런 식으로 낚시 패턴이 가장 흔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성돔 낚시로 치자면은 낚싯대는 1호에서 1.25 정도. 약간 연지를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한국처럼 약간 두꺼운 낚시를 쓰시게 되면은 낚시 시간이 대마도는 굉장히 깁니다.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굉장히 하루 종일 낚시를 하기 때문에 낚싯대가 무거우면은 팔에 무리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연질 때 가벼운 낚싯대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돌돔 낚시로 보자면은 작년부터 돌돔이 굉장히 많이 잡히고 있는 추세인데요. 돌돔 낚시는 별 다를 게 없습니다. 한국하고 같은 낚싯대에 같은 원투. 아무래도 민짝대보다는 수심이 낮고 여밭이다 보니까 조금 원투를 하는 원투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낚싯대가 좋습니다. 미끼는 성게를 쓰고요. 대신에 한국보다 입질이 많고 자원이 많다 보니까 입질을 그만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입질도 굉장히 사실상 많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손놀림이 돌돔 낚시는 또 가장 중요한 그런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외의 낚시를 여러 가지를 좀 설명을 하자 그러면은 다금바리 낚시, 그 다음 타이러버, 그 다음 지깅 낚시, 트롤링 낚시. 제가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까지 이제 여러 가지 낚시를 다 이제 연습을 하고 시행을 해봤는데, 한번 여러분한테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릴 것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최근 대마도 조항은 작년에 비해서 좋지가 않습니다. 대마도 낚시를 시작한 지가 한 13년, 14년 정도 되는데 올해 같은 해가 없었습니다. 역시 이제 기상 이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입질 패턴도 많이 틀려졌습니다. 해질녘이나 아침 시간대에, 그런데 입질이 집중되던 입질이 분산이 돼서 낮 시간대에 많이 이어지고 있는 편이고요. 대마도에서는 굳이 갯바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선상이라든지 그런 낚시도 지깅, 트롤링도 많이 하고 있는데, 선상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지가 않고 많이 조항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원인은 역시 기상 이상으로 그런 입질이 이어지지 않나, 그런 변화가 생기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한마디 더 말씀드리자면은, 대마도는 일본 땅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예의라든지 이제 질서, 그다음 청결, 갯바위 낚시를 하시고 꼭 한번 청소를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사시사철 가능한 곳이, 낚시가 가능한 곳이 대마도입니다. 감성돔, 돌돔, 뱅에돔, 그다음 선상, 여러 가지 장르의 낚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문의가 생기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박 3일의) 일정 중에서 절반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오전 낚시를 마무리하는 박진철 프로는 오후 시간의 낚시에 승부를 건다. 큰 배 지나가죠. 오후 낚시 없이
먼 바다로의 진입은 불가능하지만 옮긴 포인트에서 그는 대형급의 뱅에돔을 만나게 된다. 거친 기상 속에서 만나는 뱅에돔과의 승부. 다음 시간에 이어진다. 만조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우리 들고 나는 저고차가 아주 큰 말입니다. 내가 나오나? 첫 캐스팅에 바로 입질을 합니다. 순수한 대마도 뱅에돔입니다. 나와.